50대 싱글맘의 두 번째 사랑. 저는 박수진, 올해 50살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17살 딸 하은이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딸을 위해 버텨야 했죠. 하지만 밤이면 텅 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저는 여자로서도 죽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만 보였고 화장품을 만질 일도 없었죠. 딸 앞에서는 씩씩한 엄마였지만 혼자 있을 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동네 이정현 사장님이 주방 보조 구한다던데 거기가 시급이 더 높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딸 대학 등록금이 절실했으니까요. 하은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그게 늘 미안했죠. 작은 한식당 정현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이 아늑했죠. 그리고 주방에서 나온 한 남자. 단정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왠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그가 이정현 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정현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지만 부드러운 손이었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얼른 손을 뺐습니다. 정현 씨는 45살 호랍이었습니다. 부인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딸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죠. 여전히 여자였던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현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머리카락이. 그가 손을 뻗어 제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귀 뒤를 스친 그의 손가락이 전기처럼 느껴졌죠. 남자의 손길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머리 묶은 모습이 잘 어울리시네요. 정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앞치마로 손을 닦는 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살에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스스로가 우스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현 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방에 들어오면 괜히 긴장됐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했습니다. 주방은 좁았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스치곤 했죠. 처음엔 사과하며 피했지만 점점 그 접촉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현 씨가 제 뒤를 지나가며 허리에 살짝 손을 대고 잠시만요라고 할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닿은 곳이 계속 따뜻했죠. 어느 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휘청했습니다. 정현 씨가 재빨리 제 허리를 잡아 지탱해 주었죠. 조심하세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던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등에 그의 가슴이 닿아 있었고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죠. 샴푸 향인지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현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떨리는 게 들킬까 봐서요. 그가 천천히 손을 놓았는데 왜인지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딸 하은이가 물었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현 씨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우린 나란히 앉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면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죠. 팔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정현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죠.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 몸도 좀 챙기셔야죠.
그의 엄지손가락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려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했던가요? 정연 씨. 제가 돌아보자 우리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정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갈색 눈동자가 따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손님이 들어왔고 우린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정연 씨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고 저는 얼굴을 식히려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손님도 뜸했습니다. 정연 씨가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혼자 가시기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작은 우산 아래 우리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죠. 정연 씨 쪽 어깨가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붙자 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 씨,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정연 씨가 물었습니다.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조용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특히 밤에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그의 따뜻한 손이 감쌌죠. 저도 그래요. 혼자인 밤이 제일 길어요. 아무리 TV를 켜놔도 적막하죠. 우리는 반지하 월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비에 젖어 있었죠. 정연 씨가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제 뺨에 손을 대고 빗방울을 닦아주었죠.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그리워서 저는 그만 그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은이가 기다리겠네요. 정연 씨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연 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비추고 있었죠. 또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왔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정연 씨가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 수고했으니까 한잔하고 가세요. 비도 오는데 좀 그치길 기다리면서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우린 나란히 앉아 창밖에 빗줄기를 봤죠. 빗방울이 유리창에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돌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볼이 빨개지고 몸이 따뜻해졌죠. 수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정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저도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있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정연 씨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이 겹쳐졌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하은이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가 일어나 제 뒤에 섰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놓였죠. 수진 씨, 당신이 있어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이유가 생겼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서 팔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연 씨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뜨거운 숨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연 씨. 제가 돌아서자 그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쳤죠.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였죠.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하은이한테 먼저 말해야 해요. 정연 씨가 물러났지만 손은 여전히 제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서둘렀네요. 하지만 수진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의 눈은 여전히 뜨거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원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테도 말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정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수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정연 씨는 제게 더 자주 다가왔습니다. 요리를 가르쳐준다며 제 뒤에서 손을 잡고 칼질을 도왔고 그때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칼을 잡으면 더 편해요. 그가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숨이 귓가에 닿았죠. 저는 칼질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등에 닿은 그의 체온에 쏠려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 단골 손님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죠. 취기가 오르자 정연 씨의 손이 테이블 아래서 제 무릎을 스쳤습니다. 저는 흠칫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죠. 그가 놀란 듯 저를 봤고 저는 모른 척 다른 곳을 봤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우린 다시 식당에 남았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핑계였죠. 수진 씨, 취했어요? 정연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의 얼굴이 있었죠. 술 냄새가 살짝 났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요. 제가 대답하자 정연 씨가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이 멎었죠. 저도요. 수진 씨 때문에 취한 것 같아요. 술이 아니라 그의 품에 안긴 제 몸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정연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리고 뺨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목덜미에 닿은 그의 입술에 저는 작은 신음을 냈죠. 정연 씨, 이러면 사랑해요, 수진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을 맞췄죠. 뜨겁고 간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거칠어졌고 손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하지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하은이한테 먼저 말해야 해요. 제가 물러서며 말했죠. 입술이 부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연 씨가 아쉬운 듯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수진 씨와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엔 아직 그의 감촉이 남아있었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0살에 다시 사랑에 빠지다니.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감정을 하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말 드디어 하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때우는 저녁이었죠.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설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식당 사장님이지. 이정현 사장님.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하은이가 피식 웃었죠. 엄마, 요즘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표정도 밝아졌어. 립스틱도 바르고 다니잖아.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게다가 매일 그 식당 얘기만 해.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엄마,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난 괜찮아. 오히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엄마가 날 위해 혼자 사는 줄 알았거든. 그게 더 미안했어. 매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날 위해 밥 차려주고. 엄마도 사람인데. 저도 울었죠. 딸을 꼭 안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좋은 사람이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다정해. 그럼 됐어. 한번 데려와. 내가 검증해 볼게. 우리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둬.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그날 밤 정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이가 만나보고 싶대요. 정연 씨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죠. 정말 다행이네요. 잘해볼게요. 하은이가 좋아할 만한 거 뭐 없을까요? 다음 주 정연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잔뜩 들고요. 케이크까지 샀더군요. 어색한 저녁이 될 줄 알았는데
정연 씨와 하은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연 씨가 하은이의 대학 진학 상담도 해주었죠. 하은이는 똑똑하네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이가 방에 들어간 후 정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맘 편히 만날 수 있겠네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고마워요. 하은이한테 잘해줘서. 정연 씨가 제 머리에 입 맞췄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와 하은이. 공식적인 사이가 된 후 우리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연 씨가 커피를 건네며 손을 잡아주었고 일하는 중간중간 허리를 감싸 안아주었죠. 오늘도 예뻐요. 그가 속삭일 때마다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함께였습니다. 마트에서 손을 잡고 걷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미소 지었죠. 신혼부부 같아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린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50대 연인이 뭐가 부끄러운지,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정연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면 기댔고 벤치에 앉아선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죠. 저도요. 수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연 씨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잠이 올 정도였죠. 노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연 씨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깔끔한 아파트였죠. 거실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부인 사진도 있었죠. 치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도 정연 씨의 일부니까요. 함께 요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정연 씨가 뒤에서 저를 안고 요리를 도왔죠.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요리하니까 좋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새 제가 그의 품에 파묻혀 있었죠. 정연 씨의 손이 제 어깨를, 팔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죠. 수진 씨, 정말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저도요, 정연 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우린 긴 입맞춤을 나눴죠.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정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대학 가면. 아니, 하은이도 같이 살아도 좋고요. 가족처럼.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은이 졸업까지만. 정연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구나. 50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매일 아침 정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사랑해요. 단순한 문자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죠. 점심시간엔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엔 손잡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특별했습니다. 주말엔 정연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해줬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었죠. 아저씨, 요리 진짜 잘하세요. 하은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보다 맛있어요. 우리 셋은 웃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우리 사이를 알았죠. 잘 어울려요.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수진 씨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라고 했죠. 하은이도 정연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정연 씨가 하은이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또 울었죠. 가족인데 당연하죠. 정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정연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했죠. 토스트와 커피, 단순한 아침이었지만 함께여서 특별했습니다. 정연 씨가 제 이마에 입 맞추며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하면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녁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얘기를 하고 정연 씨가 장사 얘기를 하고 저는 그저 행복하게 들었죠. 때론 정연 씨와 하은이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정연 씨를 배웅하며 현관에 서면 그는 꼭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죠.
오늘도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수진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우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내일을 기약했죠. 주말엔 셋이 놀러 다녔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갔죠. 하은이가 우리 손잡은 모습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에 정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1년이 지난 봄날, 우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은이와 가까운 친척,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하은이가 제게 꽃다발을 주며 울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정연 아빠도 있고 나도 있잖아. 정연 씨가 우리 모녀를 함께 안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하은이도 함께였죠. 바다를 보며 정연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남은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매일 아침 정연 씨 품에서 눈을 뜨고 매일 밤 그의 품에서 잠듭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50살에 찾은 사랑이지만 20대보다 더 뜨겁고 진실합니다. 하은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정연 씨는 우리 딸 최고 라며 더 기뻐했습니다. 식당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기로 했죠. 아침엔 같이 장을 보고 낮엔 함께 일하고 저녁엔 손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끔 정연 씨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합니다. 수진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하죠. 저도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의 사랑이 이렇게 설레고 따뜻할 줄 몰랐죠.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정연 씨와 하은이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의 작은 가족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